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남지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구글의 최신 LMM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일반화 성능을 높인 임베딩 모델, 제미나이 임베딩에 대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Background, Relate Works,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임베딩은 25년 3월 7일 날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미나이 API를 통해서 해당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미나이 임베딩이 출시되었을 때 MTab 리더보드에서 이제 다 국어 벤치마크 평균 태스크 점수가 68.32로 2위 모델보다 5.81%포인트가 더 우수한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력 길이도 증가가 되었고, 또 금융, 과학, 법률, 검색 등의 도메인 특화 없이도 뛰어난 어떤 범용성 있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임베딩이란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의미와 문맥 정보를 반영한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숫자 벡터로 변환하게 되면은 의미가 유사한 데이터끼리는 이 거리가 가깝게 위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를 하여야 이 레그나 추천 시스템, 텍스트 분류 등의 각각의 어떤 자연어 처리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텍스트 임베딩 발전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카운트 기반 모델입니다. 백오브 더 워드나 TF-IDF, 그리고 엔그램 등이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계 기반 모델입니다. 이제 카운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통계 기법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 기법을 통한 문장 전체의 파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의 트랜스포머 등장으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획기적인 단계로서 진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 버트나 GP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특정 작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일관되게 유용한 임베딩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모델로서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임베딩 모델을 더욱 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이 라벨링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라벨링 작업도 또 많은 공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임베딩 모델이 어떤 이러한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LMM을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라벨링 작업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실제 연구들이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성능을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많은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LMM을 활용해서 단순하게 어떤 쿼리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쿼리를 통해서 더 나은 어떤 포지티브, 네거티브 패시지를 고르는 전략까지 도입을 해서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MM 기반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임베딩 모델의 성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버트나 T5 같은 사전 학습 언어 모델을 임베딩 모델의 백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모델로는 DPR, Contriever, Sentence Bot, E5, 그리고 최근에는 GPT-3와 같은 디코더 only LMM도 임베딩 모델로 사용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들은 또 이제 특정 벤치마크에 오버피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을 유지하려면 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컨트러스티브 러닝을 통해 임베딩 특화 학습을 진행을 하고 모델 크기도 175밀리언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미나이 임베딩의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임베딩은 리트리버, 클러스터링,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적 임베딩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최신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방대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정교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화 과정은 일종의 프리트레이닝 단계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입력 처리 단계에서는 총 L개 토큰으로 구성된 시퀀스 T를 제미나이 기반의 바이다이렉셔널 트랜스폼 모델 M에 의해 처리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퀀스 내 각 토큰은 다음과 같이 임베딩을 생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체 입력 시퀀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플링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민플링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모든 토큰의 임베딩을 단순 평균화하여 다음과 같은 벡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빈플링 작업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아래 논문에 이제 Adopting Decoder Based Language Model for Diverse Encoder Downstream Task라는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장 수준의 임베딩을 생성 시 복잡한 플링 대신에 단순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성능과 일반화 측면에서 뛰어남을 입증을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입증을 하였는데요. 이때 이제 First K 플링 그리고 Last K 토큰을 사용해서 진행한 플링 작업 그리고 평균인 민 플링 그리고 키 밸류 또는 이제 쿼리를 이용해서 어텐션 플링을 진행한 각각의 방식을 진행을 했을 때 민 플링으로 진행한 모델의 성능이 좀 더 우세한 것을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리트리버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대표적인 임베딩 태스크에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표현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파인튜닝에서 이제 데이터가 작거나 노이즈한 경향이 있었을 때 어텐션 플링 같은 방식은 오버피팅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미나이 임베딩도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민플링으로 연산 수행을 하는 것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플링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균 벡터는 무작위로 초기화된 선형 변환층인 F를 통해서 원하는 출력 임베딩 차원 D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개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제미나이 임베딩은 다양한 입력을 하나의 고정된 차원의 벡터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제미나이 임베딩 모델의 학습 목적과 손실함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임베딩은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 즉 NC 기반의 손실함수로 학습이 되어집니다. 이 손실함수는 인배치 네거티브, 즉 같은 배치 내의 다른 예시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그리고 포지티브 샘플, 하드 네거티브 샘플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샘플에는 퀘션 인서링이나 팩트 체킹 같은 태스크 문자열 이 T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작업 유형 정보에 대해선 작업 유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쿼리와 포지티브 샘플 그리고 하드 네거티브 샘플은 각각 이 모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임베딩 벡터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이때 M은 제미나이에서 초기화된 트랜스포머이고 이제 F는 선형 프로젝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플링을 통해서 전체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크기를 이제 B라고 할 때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이때 마스크는 동일 컬이나 동일 정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은 특히 이제 분류처럼 라벨 수가 적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미나이 임베딩은 다양한 임베딩 차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 레졸루션 로스인 MRL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3072 차원의 임베딩을 기반으로 768이나 1536 등의 부분 차원에서도 손실을 동시에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나 임베딩의 일반화 성능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게 한 트레이닝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임베딩은 제미나이의 언어 모델 사전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두 단계의 학습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리파인 튜닝으로서 이 대규모의 쿼리 타겟 쌍을 데이터 쌍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하드 네거티브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생성 중심의 언어 모델을 인코딩 중심의 임베딩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큰 배치 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그레디언트를 제공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병렬 처리로 학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파인 튜닝 단계입니다. 이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정제된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와 또 포지티브 타겟, 그리고 하드 네거티브 타겟 형태의 트리플 데이터 쌍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이전의 파인 튜닝 단계보다 작은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배치에는 하나의 태스크만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태스크 내에서의 정답과 오답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이 태스크별로 어떤 목적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와 데이터 구성 조합에 대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최적의 체크 포인트를 확보하는 시도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 수프 기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여러 파인 튜닝 결과물, 즉 체크 포인트를 평균화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하나의 학습 러닝 내에 여러 체크 포인트를 평균화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학습 러닝 간의 파라미터를 평균화하는 것, 그리고 가중치를 다르게 해준 평균화 방식 등의 조합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구성, 실험 기반 체크 포인트 선택을 통해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단계들을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이 제미나이 임베딩은 언어 모델의 강점을 임베딩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이런 세 단계, 그러니까 파인 튜닝, 그 파인 튜닝, 모델 스프의 이 총 세 단계의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각각 단계에서는 노이즈 극복, 그리고 작업 구분의 강화, 일반화 성능 향상이라는 목표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도메인과 작업에 좀 더 강건한 범용 임베딩 모델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미나이 임베딩 모델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의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합성 데이터 생성과 데이터 필터링, 그리고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는 이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을 활용해서 데이터셋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세틱 데이터를 보시면 이 검색과 분류의 태스크를 위해서 이 합성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트리버에서는 제미나이가 먼저 쿼리를 생성하게 하고 그리고 오토레이터가 품질이 낮은 쿼리를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게코라는 연구 논문에 의해서의 프랩 방식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FRESH이라는 것은 Few Shot Retriever 방식의 줄임말로 대규모의 어떤 LMM, 즉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리트리버 태스크에 필요한 이 신세틱 쿼리 더큐멘트 페어를 생성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레이블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LMM의 생성 능력을 활용해 학습 데이터를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단계 프롬프트 전략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 상품, 영화, 등의 어떤 그런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다양성 높은 샘플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필터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습 데이터에는 다양한 사람이 수작업으로 어노테이션한 데이터셋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색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잘못된 포지티브 또는 부정확한 네거티브, 즉 부정확한 오답이 포함된 사례가 발견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미나이를 활용한 퓨샷 프롬프팅 기반 품질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품질이 낮은 샘플을 자동으로 제거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방식입니다. 이 기법은 인베딩 모델 학습 시 널리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정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답인 문장을 학습에 활용해서 모델의 판별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먼저 제미나이 기반의 인베딩 모델을 하드 네거티브 없이 학습하게 해서 각 쿼리의 학습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각 쿼리에 대해 탑 K 근접 이웃을 검색하게 합니다. 이 이웃 문장들과 쿼리를 함께 제미나이에 입력해서 두 가지의 프롬프트 방식, 여기서는 이제 graded classification과 query likelihood 평가를 통해서 문장들을 점수화합니다. 이렇게 얻은 점수들을 reciprocal rank fusion, 즉 RRF 기법으로 결합을 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장들을 최종적으로 하드 네거티브로 선택하게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세 가지 전략은 제미나이 인베딩의 데이터셋을 더욱 정제를 하게 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주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태스크에서의 성능 향상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실험 단계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벤치마크는 먼저 MMTab이라고 해서 250개 이상의 언어와 10개 태스크 유형이 포함된 벤치마크와, 그리고 멀티링규얼, 그리고 영어 능력 평가, 그리고 코드 검색 관련된 각각의 MTab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XOR Retrieve라고 해서 7개의 비영어 언어 쿼리를 가지고 영어 문서를 검색하는 벤치마크, 그리고 Extreme Up이라고 해서 20개의 로우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이 적은 언어에 대한 쿼리를 가지고 영어 문서를 검색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주요 벤치마크에서 거의 모든 태스크에서 이 성능이 제일 높은 소타를 기록을 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멀티링구얼 벤치마크에서는 두 번째의 성능 모델 대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9.6% 향상, 그리고 클러스터링에서는 3.7% 향상, 그리고 리트리버에서는 9.0%가 향상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기반 평가 benchmark 데이터에서도 두 번째 성능 모델 대비해서 각각 7.1, 5.3, 4.3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 기반의 평가 벤치마크에서도 총 8개 태스크의 평균 성능이 최고를 달성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어 태스크를 제외한 경우에도 민 코어 기준 최고 성능을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개 저자원 언어를 가지고 영어 문서 검색을 하는 태스크에서도 확실한 성능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미나이 임베딩의 범용 임베딩 표현력을 잘 보여준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정성평가입니다. 언어 간의 검색 작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이 방식은 먼저 하나는 아싸머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힌디어로 작성된 지문을 가지고 해당 지리는 그 자체로 사용되고 번역되지 않은 채로 쿼리들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영어 문서들을 임베딩 기반으로 검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미나이 임베딩이 정확한 영어 문서를 찾아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번역 없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 임베딩이 다국어 및 이 언어 간 검색에 매우 강력한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제미나이 임베딩의 높은 성능이 어떤 요소에 의해 기인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임베딩이 다양한 언어와 과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파인 튜닝 전에 프리 파인 튜닝만 수행한 경우에도 그 여러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어 데이터만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제로샷 방식으로 평가되는 MTET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검색 벤치마크인 엑스트림업에서도 기존 최고의 임베딩 모델들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미나이 임베딩이 영어만 학습하더라도 다른 언어로도 일반화가 잘 되는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언어만 포함하고 과제 유형은 제한적인 학습 혼합에서는 성능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미나이 임베딩이 언어 다양성보다 태스크의 다양성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전략들이 실제로 이런 효용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실험입니다. 먼저 이 합성 데이터 생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이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멀티스테이지 프롬프트로 분류형 합성 데이터를 생성한 실험 결과가 좀 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현실적이고 다양한 분류 데이터를 생성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제로샷 방식의 합성 데이터는 실제 학습 데이터 없이도 분류 과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기존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의 성능과도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멀티스텝 프롬프트 전략을 통해서 데이터 다양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고, 어떤 그 생성 그 편향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은 데이터 필터링입니다. 다국어 검색 데이터셋인 미라클에서는 종종 잘못된 정답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제미나이는 이런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부정확한 예시들을 제거하는 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언어에서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소수 언어에서는 미미한 감소가 나타난 것에도 불구하고 제미나이가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실험입니다.
제미나이는 쿼리에 대해서 유사하지만 정답은 아닌 문장들을 하드 네거티브로 선정하는 데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초기 임베딩 모델로 유사한 이웃들을 찾고 제미나이로 이들을 평가해서 점수가 낮은 이웃을 하드 네거티브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하드 네거티브는 검색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반면에 너무 많은 하드 네거티브는 오히려 오버핏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정규화 기법과 샘플링 전략이 추가적으로 연구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제미나이 임베딩은 단일 유니파이드 모델로서 다양한 언어와 도메인, 그리고 태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임베딩 모델입니다. 제미나이의 국어 이해 능력과 코드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유사도 검색, 클러스터링, 랭킹, 그리고 리트리버 등의 다양한 작업에 강력한 표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미나이 임베딩은 제미나이 자체를 활용해서 훈련 데이터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제미나이의 언어 모델 능력을 임베딩 모델에 효과적으로 전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임베딩들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론 레이턴시에 인퍼런스 레이턴시에 민감한 실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MTEP 같은 벤치마크를 통한 평가에서 기존 최고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 것을 입증하였으면서 특히 이제 분류나 클러스터링, 검색 태스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미나이 임베딩의 강력하고 범용적인 특성은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제미나이의 어떤 이런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제미나이 임베딩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